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 모두 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1.62%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72%,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각국들의 긴축 정책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이렇게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만 선이 붕괴가 됐고,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올해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페드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연일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페드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한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밝히는 등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죠. 페드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4.4%까지 오르고 내년에도 4.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 중 한 번은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정도 인상을 밟아야 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페드 고강도 긴축 우려 속 이 여타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당분간 공격적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3.82%까지 치솟았고 2년물 국채금리도 4.27%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4,300포인트에서 3,600포인트로 하향시켰습니다. 또 영국 정부가 50년 만에 감세안을 발표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이미 영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한 가운데 대규모 적자 재정이 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1985년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국채인 길트 2년물 금리는 하루 만에 40bp 이상 올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49.2를 기록해 전월 43.7보다 개선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5.3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기준선인 50을 여전히 밑돌았습니다. 9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1.8을 기록해 확장 국면을 이어갔고 전월 51.5와 시장 예상치 51.2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도 체크해 보면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의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75달러, 급락한 78.74달러의 거래 마감되었었죠. 이번 주 뉴욕 증시 이 페드의 연설을 앞두고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매파적이었던 만큼 시장이 이들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는 보스턴, 애틀랜타, 댈러스, 클리블랜드,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 캔자스시티, 리치먼드, 뉴욕 등 10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매파적인 발언에 무게를 더할 경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봤을 때도 모든 업종이 하락했죠. 그 가운데 재생에너지, 자동차, 운수, 음식료, 네, 이쪽 업종들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졌는데요. 게다가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 오일, 체사피크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유 쪽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대형 기술주들도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페덱스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 물류량 감소 우려 등에 여전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중국 의류 및 신발 부문 사업 실적 감소 우려 등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의 주가 하락 전망 속에 마이너스 4%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보잉은 주요 고객사인 중국 남방항공이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잉사가 아닌 에어버스의 항공기를 주문했다라는 소식에 마이너스 5%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도 참 쉽지 않겠다 싶죠. 우리 시장 역시 지난주 결국 2290포인트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전저점 여기서 이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제가 걱정했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일단 우리가 좀 반등 나왔을 때 해지 수단으로 챙겨 가야겠다 모아가자 했던 인버스 근데 그걸 아예 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열려버릴까봐 그런 분들이 좀 많을까봐 다소 걱정을 했는데 자 그래도 일단 지금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 물량 줄이고 우리 현금 확보한 걸로 이제 분할 매수로 해지 수단 줍줍해 가는 거 그리고 지금 자리에선 어쨌든 크게 쫄기보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쪽으로 조금 포착이 되었죠. 포착된 종목들에서 좀 반등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버텨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사실 근데 나온다 해도요.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단숨에 2500, 2600 가는 건 무리겠죠. 지금으로서는 다시금 2300포인트 살려서 2400포인트까지 어떤 흐름으로 어떤 기간 안에 올라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할 듯 하네요. 오늘 시장 이제 월요일 시작하는데요. 오늘 참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뭐 이미 두들겨 맞은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다시 새 정비해서 우리 같이 으쌰으쌰 힘냈으면 좋겠어요.
주식문화가 오늘은 아쉽게도 이미 지난주에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회식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라이브 방송은 좀 진행이 어려울 듯 합니다. 오늘 낮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이라 이런저런 회의와 외부 미팅 역시 좀 잡혀 있어서 너무 죄송하게도 오늘 시장은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내일 한번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꼭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어떤 주요 뉴스나 소식이 있다면 계속 주식누나 텔레그램 라이브 무료 공부방에서 공지해 드릴 테니까 계속 같이 공부하고 흐름 지켜보도록 해요. 오늘 부디 여기서 좀 잡히는 흐름, 저점 잡히는 흐름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계속 천천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1423을 찍고 매우 높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았잖아요. 자, 이번 주 증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선 사실상 버티는 자 조금 차라리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흐름을 계속 읽어가는 사람이 더 이 주식에서 수익을 그나마 얻어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단기 투자는 매우 힘든 시장입니다. 종목 차별 장세도 계속 이렇게 계속 생길 때고 이제 10월부터는 또 3분기 실적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종목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계속 체크하고 차트가 깨지지 않은 종목이 무엇인지도 공부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장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또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또 만나요.